안녕하세요, 임준입니다. 자, 오늘은요 우리 7번째 시간입니다. 그러니까요 사과 첫 번째 시간입니다. 자, 그런데요 지난 시간까지 배웠던 내용 3과 부분을 같이 한번 살펴보고 사과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3과는요 우리 교재 36페이지부터였죠. 36페이지를 보면 3과 지역복지 서비스라고 나와 있습니다. 지역복지 서비스라고 얘기했는데요. 3과를 시작할 때 복지에 대한 내용을 이야기했어요. 복지라는 것은 나라에서 세금을 다 걷어서 국민들에게 그리고 기업에게, 기관에게 이렇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그 종류에는 어떤 것들이 있다고 했습니까? 38페이지를 좀 보도록 할까요? 이 복지 서비스의 종류가 나와 있는데요. 상담 서비스도 있고요. 아이를 위한 서비스, 노인을 위한 서비스도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 서비스도 있고요. 건강 서비스도 있습니다. 이 건강 부분은요, 의료라고 이야기를 했죠. 자, 이런 복지 서비스는요, 상담, 아이, 노인을 위한 그리고 교육, 건강, 의료 이런 분야의 서비스들은 복지센터에서 담당을 하고 있고요. 이 복지센터와 같이 있거나 또는 옆에 있는 것이 보건소다 이런 이야기들을 3과에서 공부했습니다. 자, 그리고 3과에서는 역시 문법 두 가지를 공부했는데요. 어떤 문법을 공부했습니까? 뭐뭐는지 알다 또는 모르다 이런 문법을 공부했고요. 이것은 뭐뭐는지 뭐뭐예요 라고 얘기할 수 있죠. 뭐뭐예요 한 다음에 알아요 이것을 결합한 형태가 뭐뭐는지 알아요 라고 얘기하는 거고, 뭐뭐는지 몰라요 또는 알아요 이렇게 대답할 수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뭐뭐다가 같은 경우에는요, 어떤 행동을 하고 있는 중간에 다른 행동, 그러니까 이것과 다른 행동을 하는 것이다. 이럴 때 다가를 써서 표현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같이 보면요. 39페이지에 보면 어디에서 예방접종을 해요? 알아요? 이런 내용이 있다면 어디에서 예방접종을 하는지 알아요? 이렇게 물어볼 수 있는 거죠. 자, 40페이지를 보면요. 다가가 나왔습니다. 컴퓨터 학원에 다녔어요. 그런데 어려워서 요리 수업으로 바꿨어요. 이렇게 행동이 바뀔 때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컴퓨터 학원에 다니다가 어려워서 요리 수업으로 바꿨어요. 이런 식으로 이야기했죠. 자, 말하기 부분에서는요. 후엔 씨와 미호 씨의 대화가 나옵니다. 우리 교재 41페이지에 나와 있는데요. 이 내용을 살펴보면 후엔 씨가 컴퓨터를 배우세요? 라고 물어봤죠. 그런데 미호 씨가 혼자 책으로 배우다가, 그러니까 독학이라고 얘기했죠. 독학하다가 지금은 문화센터에 가서 배우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이 나왔고요. 그 다음에는 듣기 부분입니다. 듣기 부분에는요. 누구예요? 미호 씨가 컴퓨터를 배우고 싶은데, 초급 과정을 배우고 싶은데 가능합니까? 지금 초급은 끝났습니다. 마감되었습니다. 이런 내용을 공부했죠. 그래서 중급을 공부하기로 했고요. 그 다음에 중급 과정은 화요일, 목요일에 8시부터 9시까지다. 그리고 등록비는 3만 원이다. 만약에 중간에 취소를 하면 환불, 다시 돈을 돌려주는 것도 가능하다. 이런 것들을 직원이 안내해주는 내용이었죠. 자, 그리고 읽기 부분엔 뭐가 나왔습니까? 이민자와 다문화 가족을 위한 복지센터가 문을 열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아마 1층, 2층, 3층 이렇게 나눠서 제가 소개해 드렸었는데요. 여러분 다 기억하시죠? 네. 자, 그 다음에 쓰기 부분은요. 우리가 익힘책으로 공부를 했어요.
내가 받은 복지 서비스는 어땠습니까? 이런 것들을요 메모를 하고 또 글을 써보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자, 이렇게 삶과 복습을 같이 정리해봤고요. 이제 사과를 시작할 텐데요. 어휘부터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은 혹시 쇼핑을 좋아하나요? 쇼핑을 아주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꼭 필요한 물건만 사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스타일이에요? 혹시 매일 쇼핑을 해요. 그리고 쇼핑을 할 때마다 기분이 너무 좋아요. 이런 사람이에요? 아니면 저는 필요한 물건이 있어도 쇼핑하는 것이 귀찮아서 쇼핑을 하지 않아요. 이런 사람입니까? 어떤 사람이든 물건이 필요하고 그래서 물건을 사야 합니다. 모든 사람이 다 그렇죠. 그래서요. 오늘은 물건을 사는 것, 쇼핑을 하는 것, 그리고 물건을 사고 쇼핑을 한 다음에 물건이 마음에 들지 않아요. 또는 물건에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바꿔야 됩니다. 또는 그 돈을 내가 이미 낸 돈을 다시 돌려받고 물건을 줘야 됩니다. 이런 경우를 소개해 드릴 텐데요. 자, 그런 것들을 교환과 환불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 크게 써볼게요. 교환 그리고 환불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요. 이 환불을 이야기할 때는 반품이라는 개념도 같이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환이라는 것은요, 그냥 말 그대로 바꾸다라는 뜻입니다. 바꾸다. 어떤 거요? 예를 들어서 내가 돈을 주고, 자, 예를 들어서 10,000원을 주고요. 그 다음에 물건을 받았습니다. 자, 이런 것들을 구매, 구입, 그리고 사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구입하다, 구매하다, 사다 같은 내용이죠. 그런데 A라는 물건을 받았는데요. 이 A라는 물건이 마음에 들지 않아요. 또는 문제가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요. 이 물건에 문제가 있으니까 이것을 다시 돌려주고요. 다른 물건을 받습니다. B라는 물건을 받아요. 이런 것들을요. 교환하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문제가 있어요. 교환해주세요. 또는 마음에 들지 않아요. 바꿔주세요. 이것을 교환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환불은 뭘까요? 환불은요. 자, 다시 내가 돈을 주고 10,000원을 주고요. 그리고 물건을 샀습니다. A라는 물건을 샀는데 이 물건이 마음에 들지 않아요. 또는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요. 나는 다른 물건 필요 없어요. 그냥 다시 이 돈을 나에게 주세요. 이런 것들이요. 이렇게 돈을 다시 돌려받는 것을 환불이라고 이야기하고요. 그리고 내가 돈을 다시 돌려받았기 때문에 이 물건도 다시 이 사람에게 줘야 되겠죠. 그러니까 그 가게, 그 회사에 줘야 되겠죠. 이런 것들을 반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환불과 반품은 같이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좀 비슷한 일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환불해주세요. 반품할게요. 거의 비슷한 말이 되겠죠. 환불은 돈을 다시 주세요. 반품은 내가 물건을 다시 드릴게요. 이런 의미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요.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왜 교환을 해요? 왜 환불을 해요? 말씀드렸죠? 문제가 있어요. 뭐가요? 물건에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을 수 있을까요? 자, 여러분들은 쇼핑을 할 때, 그러니까 옷을 살 때, 신발을 살 때, 가방을 살 때 무엇을 가장 먼저 봅니까? 먼저 디자인을 먼저 보겠죠. 그리고 이 디자인 안에 포함되어 있을 수 있지만 색깔을 봅니다. 이런 것들을 색상이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옷이나 신발 같은 경우에는 크다, 작다 이런 사이즈가 있을 수 있겠죠. 크기, 사이즈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디자인이나 색상에 문제가 있을 때 교환이나 반품을 하게 되고요.
또 사이즈, 크다, 작다 이런 사이즈의 문제가 있을 때 반품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이 사이즈를 보면요. 사이즈가 너무 작아요. 사이즈가 너무 커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요. 자, 옷 같은 경우에는요. 옷이 너무 작아요. 그러면 어떻게 표현합니까? 꽉 끼다, 꽉 껴요. 꽉 껴서 못 입겠어요. 이렇게 표현할 수 있고요. 이건 사이즈가 너무 커요. 그래서 너무 헐렁해요. 헐렁해서 못 입겠어요.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디자인, 색상, 사이즈를 가지고 물건을 선택을 하게 되는데요. 이런 것들에 문제가 있을 경우에 교환을 하거나 환불을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요. 예를 들어서 옷을 샀어요. 이런 셔츠를 샀습니다. 이런 셔츠를 샀는데 여기에 이렇게 단추가 있어야 되잖아요. 단추가 있는데 이것을 단추라고 해요. 단추가 여기에 없어요. 여기에 없고 여기에 있습니다. 자, 이렇게 단추가 어떻게 됐습니까? 단추가 떨어지다. 단추가 떨어졌어요. 그래서 옷에 문제가 있어서 저는 못 입겠어요. 그래서 반품할게요. 환불해 주세요. 이런 식으로 이야기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깨끗한 하얀색 옷인데 여기에 이렇게 지저분한 것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지저분해진 것을 뭐라고 하냐면 얼룩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옷에 얼룩이 있네요. 문제가 있어요. 교환해 주세요. 또는 반품할게요. 환불해 주세요. 돈을 다시 돌려주세요.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으로 쇼핑을 하다 보면요. 화면, 컴퓨터 화면에서 본 것과 실제로 받아서 보는 것과 좀 다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받아서 봤더니 색상이 좀 다르네요. 디자인이 좀 바뀐 것 같은데요. 그래서 디자인이 마음에 안 들 수도 있고 색상, 색깔이 마음에 안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도 바꿀 수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이렇게 환불을 요구할 때 또는 교환을 요구할 때요. 만약에 제품에 문제가 있을 때는 배송료라고 하죠. 내가 택배를 받을 때, 택배를 보낼 때 주는 돈, 이것을 배송료라고 하는데 이 배송료는 무료예요? 네. 만약에 제품에 문제가 있다. 이러면 배송료는 어떻게 돼요? 무료가 됩니다. 그런데요. 만약에 그냥 내가 원래는 좋아했는데 지금은 마음에 안 들어요. 그래서 환불해 주세요. 교환해 주세요. 라고 한다면 그때는 배송료가 있습니다. 유료가 됩니다. 자, 이렇게 내 마음이 바뀌었어요. 라는 말을요. 두 글자로 이야기할 수 있는데 이것을 변심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변심 좀 볼까요? 변이라는 말은 변하다, 바뀌다 라는 말이에요. 내 마음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이 심이라는 것은 마음이거든요. 내 생각이, 내 마음이 바뀌었다. 그런데 그냥 내 마음이 바뀐 거예요. 다른 문제는 없어요. just 이런 뜻이라면 여기는 단순 변심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요, 여러분들이 쇼핑을 할 때 단순 변심이면 배송료가 있습니다. 이런 표현들을 듣게 될 겁니다. 자, 우리 책을 같이 한번 볼까요? 50페이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이즈가 작다라고 얘기했죠. 사이즈가 작다라고 얘기하면 뭐라고 얘기했어요? 꽉 끼다. 오른쪽에 보면요. 바지가 끼다. 그래서 입기 어려울 정도예요. 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또 사이즈가 크다. 라고 얘기하면 오른쪽에 있는 것처럼 바지가 헐렁하다. 라고 표현할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색상이라는 말이 나왔죠. 색상이 다르네요. 인터넷 화면, 컴퓨터 화면으로 봤을 때랑 색깔이 달라요. 색상이 다르다. 그리고 방금 여기서 말했던 것처럼 얼룩이 있다 또는 단추가 떨어지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디자인이 싫어요. 디자인이 마음에 안 들어요.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 있고요. 바느질이 잘못되어 있다. 스티치를 얘기하는 거죠. 자,
자, 바느질을 좀 보도록 할게요. 바느질 같은 경우는요, 먼저 바늘을 알아야 되죠. 여러분도 잘 알고 있는 이렇게 생긴 거, 잘 그렸네요. 네, 바늘이 있고요. 이 바늘을 통과하는 이런 거, 이거를 실이라고 해요. 바늘, 실. 자, 이렇게 옷이 있으면 이렇게 옷이 있으면 여기에 이런 선이 있죠. 이거 뭐 한 거예요? 이렇게 바늘을 가지고 이렇게 꼬맨 거죠. 꿰매다. 이것을 바느질하다. 이런 것을 만드는 것을 바늘로 했다라고 해서 바느질이라고 얘기합니다. 바느질. 바느질. 근데 이렇게 바느질이 고르게 되어 있는 게 아니라 바느질이 이렇게 삐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바느질이 잘못되었어요. 문제가 있네요.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는 거죠. 자, 이렇게 어휘를 살펴봤는데 익힘책으로 좀 더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34페이지를 같이 한번 볼게요. 익힘책 34페이지요. 색상, 사이즈, 바느질, 그리고 가격이 나와 있습니다. 오, 아까 그 얘기를 못했네요. 여러분들이 쇼핑을 할 때 방금 얘기한 것처럼 디자인, 색상, 사이즈도 중요하지만 아주 중요한 것 하나가 바로 가격이죠. 너무 비싸면 당연히 못 사겠죠. 그리고 디자인이 좀 마음에 들지 않아도, 색깔이 좀 마음에 들지 않아도 가격이 아주 싸다면 여러분이 살 수도 있는 거죠. 자, 1번을 봅시다. 무엇이 작은 신발을 신고 걸어서 발이 아팠다. 신발이 꽉 끼었나 봐요. 그래서 발이 아픈 것 같아요. 뭐예요? 사이즈가 작은 신발을 신고 걸었죠. 자, 2번을 봅시다. 고천 씨는 무엇을 잘해서 직접 옷을 만들어서 입는다. 무엇을 잘해요? 바로 이것을 잘 사용하는 거죠. 이것을 바느질이라고 얘기했죠. 가게에서 마음에 드는 옷, 좋아하는 옷을 봤지만 못 샀어요. 사지 못했어요. 왜요? 비싸니까. 비싸서, 가격이 비싸서 라고 얘기했어요. 자, 파란색 티셔츠를 주문했는데 인터넷에서 본 사진과 색상이 조금 달라서 바꾸려고 해요? 아니요. 돈을 다시 받으려고 합니다. 그것을 환불이라고 했죠. 그래서 환불하려고 한다. 살이 많이 빠져서 작년에 산 바지가 어떻게 됐습니까? 너무 커졌어요. 내가 날씬해졌고요. 바지가 헐렁해졌죠. 그러니까 내가 날씬해졌다. 그리고 바지가 헐렁해졌다. 이렇게 표현하는 게 맞습니다. 셔츠의 단추가 어떻게 됐습니까? 떨어지다 라고 얘기하죠. 셔츠의 단추가 떨어져서 다시 바늘을 사용해서 붙였어요. 바느질을 했다. 활짝 웃는 것을 보니 슬기는 선물이 마음에 들다 라고 얘기하죠. 마음에 드는 것 같다. 마음에 드는 모양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요. 이링씨는 몸에 꽉 끼다. 옷을 자주 입는다. 좀 타이트한 옷을 얘기하는 거죠. 몸에 꽉 끼는 옷을 자주 입는다. 커피를 쏟아서 하얀색 바지에 이렇게 더러운 것들이 생겼습니다. 이것을 뭐라고 그래요? 얼룩이라고 하죠. 그래서 얼룩이 생겼다 라고 얘기합니다. 자, 35페이지 3번을 봅시다. 환불하다, 교환하다, 개봉하다 라는 게 있는데요. 개봉하다 라는 말을 좀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개봉하다 라는 말은 두 가지 정도로 얘기를 해볼까요? 개봉하다 라는 것은 열다 라는 의미가 있고요. 보여주다 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여기 앞에 중요한 말이 들어가야 되는데요. 이것은 처음이라는 의미가 들어가야 됩니다. 자, 두 번째 의미부터 얘기를 할게요. 자, 여러분들이 기다리고 있던 영화가 있어요. 기다리고 있던 영화가 있는데 감독이 그 배우들과 함께 이 영화를 만들었고요. 이 영화를 다른 사람들에게 아직 보여주지 않았어요. 그리고 어떤 날을 정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자, 보세요. 이렇게 보여줍니다. 처음 보여줍니다. 이것을요, 영화를 뭐라고 해요?
개봉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걸 영어로 뭐 coming soon 뭐 이렇게 얘기하죠. coming soon. 이게 곧이라는 의미고요. 여기는 개봉 이런 식으로 광고를 하죠. 그래서 곧 보여드릴게요. 처음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얘기하고요. 두 번째는 언박싱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어떤 물건을 가져와가지고 처음으로 그 물건을 열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택배요. 이렇게 택배가 왔습니다. 택배가 이렇게 왔는데 여기 이 부분을요 칼로 이렇게 잘라서 칼로 찍 잘라서 열어요. 여는 것을 개봉이라고 얘기하죠. 또는 어떤 음식 제품을 처음으로 열었습니다. 이런 것들을 개봉이라고 얘기합니다. 이거는 뭐 언박싱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여기에는요 뭐 주의사항이라고 해가지고 개봉한 후에 빨리 드세요 이런 내용들이 나와 있기도 하죠. 자, 이렇게 개봉하다라는 것을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세일이라는 말도 알고 갑시다. 세일은 영어로 이렇게 쓸 수 있고요. 할인 판매하다라고 얘기할까요? 할인, 판매, 싸다, 싸게, 판매, 팔다. 어떤 기간을 정해서요. 몇 월 며칠부터 몇 월 며칠까지 이렇게 기간을 정한 다음에 싸게 팔아요. 저렴하게 팔아요. 할인 판매합니다. 이것을 세일이라고 표현을 하죠. 그런데 이 세일을 왜 얘기했냐면요. 보통 이 기간에 싸게 팔잖아요. 싸게 파는 경우에는 이 기간에 그러니까 세일 기간에 샀어요. 고객 그러니까 손님 입장에서는 샀죠. 그러니까 구입한 또는 구매한 제품은 어떻다고요? 교환이나 환불이 그러니까 바꾸거나 다시 돈을 돌려받는 것이 안 돼요. 안 되는 걸 불가합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불가라는 것은 안 돼요. 그러면 돼요 라는 것은 뭐예요? 가능해요 라고 하는데 여기서는 세일 기간에 구입한 제품은 바꿀 수 없어요. 돈으로 돌려주지 않아요. 환불 교환 환불이 불가합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봅시다. 환불하다, 교환하다, 개봉하다가 있는데요. 디자인이 사진과 너무 다르네요. 사진을 보고 예뻐서 옷을 구입했는데 택배 상자를 열었어요. 개봉해 보니까 생각한 것과 디자인이 많이 달라요. 돈을 다시 돌려받고 싶은데 환불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라고 얘기했고요. 환불을 원하시면 인터넷에서 접수가 가능합니다. 구입하신 상품 확인 후 환불을 도와드리겠습니다. 세일 상품은 환불이 불가능하고 다른 상품으로 교환하는 것만 가능합니다. 이번에는요. 세일 기간에 구입한 제품, 그러니까 세일 상품이죠. 이것은 환불은 안 돼요. 하지만 교환은 돼요. 교환이 가능하네요. 고객센터로 전화 주시면 상담사와 자세히 상담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했고요. 자, 다음 4번을 보면 문의하다, 훼손하다, 상담하다가 있습니다. 상담하다는 잘 아시고요. 문의하다 이것도 지난 시간에 자세히 설명드렸죠. 물어보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훼손하다라는 것은요. 어떤 물건을 못 쓰게 만들다, 안 좋게 만들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자, 답을 한번 찾아볼게요. 지난주에 옷가게에서 원피스를 구매했습니다. 구매할 때는 보지 못했지만 다시 보니 단추가 떨어졌고 제품이 조금 안 좋게 되었어요. 못 쓰게 되었어요. 훼손되었습니다. 매장에 전화로 문의해 봤는데 그러니까 문의해보다 물어봤는데 직원이 친절하게 상담해 주었습니다. 영수증이 있으면 새로운 상품으로 교환할 수 있으니까 내일 다시
매장에 방문하려고 합니다. 자, 이렇게 글을 채워 넣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요. 이렇게 사과, 교환과 환불에 나오는 어휘를 정리해 봤습니다. 자, 다음은요. 문법을 볼 차례인데요. 역시 사과에도 문법이 두 가지가 나옵니다. 첫 번째 문법부터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법은요. 을만하다입니다. 이 첫 번째 문법은 세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이 세 가지 의미부터 간단하게 설명을 하고 하나씩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가치가 있다, valuable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이것을 하면 좋아요, 아주 좋습니다. 이렇게 좋다라는 의미가 있고요. 그래서 추천할 때 많이 사용하는 문법입니다. 자, 여기까지 일단 알아두시고요. 자, 두 번째는요. 견딜 수 있다, 참을 수 있다, 괜찮다, I'm okay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이게 뭐가 괜찮다는 거예요? 좀 힘들지만, 좀 어렵지만 괜찮습니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요. 이해할 수 있어요. 그 사람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떤 상황에서 나는 그 사람이 그 상황에서 그런 행동을 했어요.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럴 수 있어요. 이럴 때 사용합니다. 자, 먼저 첫 번째부터 보도록 합시다. 여러분들은 한국 음식을 좋아하나요? 한국 음식 중에 어떤 음식을 좋아해요? 저에게요. 어떤 음식을 좋아하는지 그리고 어떤 음식이 좋은지를 좀 추천해 주세요. 그러면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저는 삼겹살이 너무 맛있어요. 삼겹살 한번 먹어보세요, 선생님. 이렇게 얘기한다면 이렇게 말하면 됩니다. 선생님, 삼겹살이 먹을만해요. 한번 먹어보세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삼겹살을 먹으면 좋아요, 추천합니다, 드셔보세요. 이럴 때요. 을만하다를 사용합니다. 삼겹살을 먹으면 좋아요, 아주 좋은 음식이에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요즘 어떤 영화가 좋아요? 보면 재미있어요? 이러면 요즘 볼만한 영화가 있어요? 어떤 영화가 볼만해요?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겠죠. 자, 다음에 책을 소개해 준다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읽으면 좋은 책, 읽을 만한 책을 좀 소개해 주세요, 추천해 주세요 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서울에서 어떤 곳에 가면 좋습니까? 여러분이 저에게 물어본다면 저는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경복궁이 좋아요. 경복궁에 가보면 좋을 거예요 라는 의미로요. 경복궁이 가볼만해요. 이런 식으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첫 번째 뜻은 가치가 있어요, 좋아요, 추천합니다. 이럴 때 사용하는 표현이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네, 두 번째 뜻을 보도록 할게요. 두 번째는 참을 수 있다, 괜찮다, 괜찮다. 이것을 생각하면 되겠어요. 자, 여기를 보면요. 한국 생활이 불편하지 않아요? 문화도 달라요? 한국어도 잘 몰라요? 불편하지 않습니까? 네네네, 좀 불편해요. 하지만 괜찮아요. 저 괜찮습니다. 라는 의미로요. 생활하는데 문제가 없어요. 생활할 만해요. 좀 불편해요. 하지만 괜찮아요. 이런 느낌으로요. 좀 불편하지만 생활할 만해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자, 김치 좀 맵죠? 외국인들이 먹기에 좀 맵지 않을까 걱정이 돼서 김치가 맵지 않아요?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외국인이요. 좀 매워요. 하지만 먹을 수 있어요. 저 괜찮아요. 라는 의미로 좀 맵지만 먹을만 해요.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고 있죠. 한국어를 배워요. 한국어 어렵죠? 여러분, 한국어 어렵죠? 이러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해요? 좀 어렵지만 괜찮아요. 배우는 거 괜찮습니다. 라는 의미로 좀 어렵지만 배울만 해요.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는 거죠. 자, 예를 들어서 회사가 집에서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요.
출근하기 힘들죠? 얼마나 걸려요? 1시간 반 정도 걸려요. 그런데요, 다닐만 해요. 괜찮아요. 이런 식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자, 다음은 세 번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 같은 경우는요, 어떤 것을 이해할 수 있다. 그 상황에서 그 사람이 이런 행동을 했어요. 아, 그랬군요. 이해할 수 있어요. 이런 의미로 사용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요, 우리 부모님이 정말 걱정이 많았어요. 왜요? 왜 걱정했어요? 아, 제가요, 한 2달 정도? 2달 동안 한 번도 전화를 안 했어요. 그래서 부모님이 걱정하셨어요. 2달이요? 2달씩이나 연락을 안 했어요? 그럼 당연히 걱정하죠. 그때 뭐라고 얘기해요? 부모님이 걱정하시는 거 제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부모님이 걱정하실 만하네요.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자, 예를 들어서 어제 임준 선생님이 화를 내셨어요. 학생들에게 수업 시간에 화를 내셨어요. 아니 왜요? 임준 선생님은 친절한 분인데 왜 화를 내셨어요? 학생들이 수업 시간에 계속 자고 떠들고 핸드폰 보고 그래서 임준 선생님이 화를 내셨대요. 아, 그래요? 그러면 화를 내는 거 제가 이해할 수 있어요. 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할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선생님이 화를 내는 거 이해할 수 있어요? 화를 내실만 하네요. 그 상황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런 뜻으로 사용하는 거죠. 자, 방금 얘기한 거 세 가지를 정리해 볼게요. 어떤 것이 좋다. 그래서 그것을 하면 좋다라는 의미로요. 가치가 있는 것, 먹을 만한 음식, 볼 만한 영화, 읽을 만한 책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요. 참을 수 있다, 괜찮다. 한국 생활이 좀 어렵지만 생활할 만해요. 김치가 좀 맵지만 먹을 만해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세 번째는 방금 얘기했던 거. 어떤 상황을 내가 이해할 수 있다. 이런 것을 표현할 때 뭐뭐 을만하다를 사용합니다. 자, 우리 교재에는요, 이 두 가지만 나와 있는데 여러분들은 이 세 가지 모두 다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책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51페이지요. 이 책상은 좀 오래돼서 이제 바꿔야겠어요. 이 책상이요? 오래됐지만 아직 튼튼해서 쓸 수 있어요. 쓸만해요. 라고 얘기했고요. 사회통합 프로그램 3단계 공부가 어때요? 좀 어려워요. 2단계보다 어렵지만 공부할 수 있어요. 괜찮아요, 저. 그럴 때 공부할 만해요. 물냉면은 맵지 않아서 먹을 수 있어요. 먹을 만해요. 요즘 보면 좋은 영화 뭐라고 해요? 볼만한 영화가 있으면 소개해 주세요. 라고 얘기했죠. 자, 밑에를 봅시다. 바지가 짧지요? 바지가 짧지만 입을 수 있어요? 괜찮아요? 입을 만해요. 가격이 비싸지요? 가격이 비싸지만 괜찮아요. 살만해요. 회사가 멀지요? 회사가 좀 멀어요. 40분 정도 걸리는데요. 그래도 괜찮아요. 출퇴근할 수 있어요. 출퇴근할 만해요.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 책은 어때요? 조금 어렵죠? 조금 어려워요. 하지만 괜찮아요. 읽을만 해요. 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우리 이 월크북 익힘책을 같이 살펴보도록 할까요? 자, 익힘책은 36페이지입니다. 이 바지 너무 낡았는데 버릴까요? 오래되기는 했지만 아직 입을 수 있어요? 입을만 해요. 한국신문을 읽을 수 있어요? 네, 조금 어렵지만 읽을 수 있어요. 읽을만 해요. 한국어 공부가 어렵지 않아요? 괜찮아요. 어렵지만 공부하다, 공부할 만해요. 배우다, 배울 만해요.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습니다. 김치찌개가 너무 매운데 먹기 괜찮아요? 괜찮아요. 맵지만 먹을 수 있어요. 먹을만 해요. 라고 표현해 주시고요. 지난번 설악산 여행은 어땠어요? 많이 걸어서 힘들었지만 단풍이 예뻐서 가 볼만 했어요. 구경할 만했어요. 우리 교재의 정답에는요, 갈만 했어요 라고 나오는데
가 볼만 했어요 라고 표현하면 더 좋겠습니다. 자, 3번을 봅시다. 집 근처에 걷기 좋은 곳이 있어요. 추천해 주세요. 가치가 있는 곳, 좋은 곳을 추천해 주세요. 한강공원이 좋아요. 걸으면 좋습니다. 뭐라고 얘기해요? 한강공원이 경치가 좋아서 걸을만 해요 라고 얘기했고요. 재미있는 드라마를 추천해 주세요. 요즘 주말에 하는 드라마가 내용이 재미있어서 볼만 해요. 라민 씨는 알랭 씨를 왜 좋은 친구라고 생각해요? 알랭 씨는 약속을 잘 지켜서 믿을 수 있어요. 믿을만 해요. 할머니께 과일을 사드리려고 하는데 뭐가 좋을까요? 바나나가 많이 달거나 시지 않아서 할머니께서 드실만 해요. 회사 앞 한식집에서 가족 모임을 하려고 하는데 괜찮을까요? 전에 한번 가봤는데 음식이 싸고 맛있어서 먹을만 해요. 그러니까 좋은 곳을 추천할 때 사용하는 거죠. 자, 여기까지 뭐뭐을만하다 이 문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자, 다음은 두 번째 문법입니다. 네, 두 번째 문법은 아어 가지고입니다. 자, 우리 책을 보면요. 52페이지에 나와 있어요. 52페이지의 오른쪽 위에를 보면요. 작은 글씨로 나와 있는 게 있는데요. 주로 구어에서 앞 내용이 뒷 내용의 방법, 원인, 이유를 나타낼 때 사용한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읽어드린 이유는요. 이유를 나타내는 문법이다 이렇게 설명드리기 위해서예요. 그러니까 아오 가지고는요. 이유를 나타내는 말인데 선생님 이유를 나타내는 말은 아어서, 니까, 때문에 이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맞아요. 아어서랑 똑같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요. 아어 가지고를요. 아어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여기 볼게요. 밥을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배탈이 났어요. 밥을 너무 많이 먹어서 배탈이 났어요. 똑같아요. 네. 비가 와가지고 차가 막히네요. 비가 와서 차가 막히네요. 똑같습니다. 그리고 요즘 과일이 너무 비싸가지고 사기가 부담스러워요. 요즘 과일이 너무 비싸서 사기가 부담스러워요. 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아어 가지고는요. 아어서와 똑같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문법 설명이 끝났어요. 바로 책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요. 무슨 일로 오셨어요? 사이즈가 좀 작아가지고 큰 사이즈로 교환하려고요. 무슨 뜻이에요? 사이즈가 좀 작아서 큰 사이즈로 교환하려고요.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왜 지난주에 시계 안 왔어요? 고향 친구가 와가지고 집에 일찍 갔어요. 고향 친구가 와서 집에 일찍 갔어요.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됩니다. 어제 잠을 못 자가지고 아주 피곤해요. 어제 잠을 못 자서 아주 피곤해요. 새 자동차는 비싸가지고 지금 못 사겠어요. 새 자동차는 비싸서 지금 못 사겠어요. 이렇게 이유를 나타내는 말 아어서와 똑같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왜 환불했어요? 얼룩이 있어가지고 환불했어요. 얼룩이 있어서 환불했어요. 비빔냉면이 매워서 안 먹었어요. 매워가지고 안 먹었어요. 음식을 많이 먹어서 소화제를 먹었어요. 음식을 많이 먹어가지고 소화제를 먹었어요. 바지가 헐렁해서 교환했어요. 바지가 헐렁해가지고 교환했어요. 이런 식으로 표현하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바로 월크북 익힘책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재 38페이지부터 볼게요. 2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민수씨 어딜 그렇게 급하게 가요? 딸이 아파가지고 병원에 가는 길이에요. 딸이 아파서 병원에 가는 길이에요. 화장품이 이렇게 많은데 또 샀어요. 립스틱 색깔이 너무 예뻐가지고 안 살 수가 없었어요. 네, 립스틱 색깔이 너무 예뻐서 이렇게 이유를 나타내고 있고요. 지난번에 산 티셔츠가 티셔츠 환불했어요? 네, 티셔츠가 커가지고 바로 환불했어요. 어제 문화 수업이 어땠어요? 늦게 일어나서 못 갔어요.
늦게 일어나 가지고 못 갔어요. 성민 씨가 안 본 사이에 키가 많이 컸네요. 잘 먹고 열심히 운동해서 키가 많이 컸어요. 잘 먹고 열심히 운동해 가지고 이렇게 쓰면 되겠죠. 자, 3번을 봅시다. 왜 이렇게 기분이 안 좋아 보여요? 지갑을 잃어버려 가지고 속상해요. 지갑을 잃어버려서 속상해요. 같은 말이고요. 오늘 왜 친구하고 약속을 취소했어요? 비가 너무 많이 와가지고 약속을 취소했어요. 비가 너무 많이 와서 라는 말이죠. 시력이 왜 이렇게 안 좋아졌어요? 매일 휴대전화로 게임을 해가지고 시력이 안 좋아졌어요. 매일 휴대전화로 게임을 해서 이유를 나타내고요. 왜 화장실에 자주 가요? 어제 매운 음식을 먹어가지고 배가 아파요. 매운 음식을 먹어서 라고 바꿔서 생각해도 됩니다. 운동화를 사러 가서 왜 그냥 왔어요? 맞는 사이즈가 없어가지고 그냥 왔어요. 맞는 사이즈가 없어서 그냥 왔어요. 자, 이렇게요. 아어 가지고는 아어서와 같다. 이유를 나타내는 말이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문법 두 가지를 공부했는데요. 방금 배웠던 것은 너무 쉽죠. 아어 가지고 이거를 제가 이런 식으로 설명드렸어요. 아어서 하고 갔다. 이렇게 하면 설명이 끝납니다. 그런데 앞에 말했던 문법은요. 좀 복잡하고 좀 어려운 편이죠. 그래서 세 가지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가치라고 썼습니다. 그러니까 가치 있는 것, 좋은 것을 이야기할 때 쓴다. 어떤 것이 먹을만해요. 그러면 그것을 먹으면 좋다, 가치 있다. 이렇게 추천할 수 있다 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추천하거나 소개할 때 많이 쓰는 표현이다. 이렇게 설명드렸고요. 두 번째는 힘들어요, 어려워요. 하지만 괜찮습니다. 그래서 괜찮다 또는 참을 수 있다. 참을 수 있다, 견딜 수 있다, 인내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요. 세 번째는요. 어떤 상황에서 그 사람이 했던 행동을 이해할 수 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사람이 왜 그러는 행동을 했어요? 아,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행동했구나. 이해할 수 있겠네요. 이럴 때 화를 내실 만했네요. 걱정하실 만했네요. 포기할 만했네요. 이렇게 어떤 사람을 어떤 상황에서 이해할 때 쓴다. 이렇게 정리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요. 사과를 시작했는데요. 사과는 교환과 환불에 대한 내용이었고요. 어휘와 문법 두 가지를 같이 살펴봤습니다. 여러분 공부하시느라 정말 수고 많으셨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사과의 두 번째 내용을 가지고 돌아올 텐데요. 그때까지 여러분 건강하고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